저희 교육과정 트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소설 창작 전공이라지만 웹소설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웹소설을 빼놓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수업들을 살려낸다.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도움이 되는 수업들을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웹소 전공이 5년차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젊은 전공이에요. 젊은 전공이지만은 계속 이제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웹소 전공이란 이름에 걸맞게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확실히 웹소설 쪽이에요. 외소설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전공에 찾아오고 문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짜 이번 특징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중점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수업의 트랙이 일단은 제일 큰 기둥이 있습니다. 어떤 수업들이 조금 메인에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1학년 웹소설의 이해 수업.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웹소설을 처음 하는 친구들에게 웹소설을 알려줄 수 있는, 혹은 웹소설을 잘 알고 있더라도 내가 이제 웹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콘텐츠를 다루는가에 대해서 좀 넓고 좀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웹소설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장르 문학 관련된 수업들 이런 트랙들이 좀 있죠. 그렇죠. 장르 문학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웹소설 전공이 들어가는데 교수님 저는 연재가 맞지 않아요? 라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연재가 맞지 않고 저는 하나의 좀 완성된 이야기를 좀 긴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웹소설만큼 연재 형태가 아니라 좀 짧은 단권의 분량으로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도 무척 많고, 아니면 뭐 저는 웹툰 스토리를 하고 싶어요, 혹은 애니메이션 기획을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르 자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쭉 이어진 연재형의 스타일이 아니라 완결이 이미 처음부터 기획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수업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장르 연구 수업, 또 그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완결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기획할 수 있는가를 좀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장르 문학, SF, 판타지 이런 쪽에도 통용이 되지만 청소년 문학, 어린이 동화 이런 쪽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전략이거든요. 당연히 웹툰, 애니메이션, 영상 시나리오 이쪽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교수님 저 게임 만들고 싶어요, 저 보드게임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다 독특한 형태의 스토리 진행을 하는 학생들도 조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외의 수업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뭐 일단 웹툰 스토리를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워낙 우리 학교가 만화 스쿨이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화 연출가 콘티 같은 수업도 있고, 또 저는 소설보다는 영상 쪽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관련 수업도 마찬가지로 1, 2학기 나눠서 있고, 또 편집자, 저는 웹소설을 좋아하지만 웹소설을 쓰는 것보다는 분석하고 그걸 만들고 기획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편집자 수업도 마련되어 있죠. 또 그걸 위해서 자료조사와 취재라는 수업도 같이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앞서서 입시 선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맞춤법이나 문장 같은 경우는 학교 와서 배워라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문장과 어휘 필요한 수업이 있어요. 문장과 어휘. 달리 말하자면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얘기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올바른 맞춤법과 문장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요새 세대가 사실 글을 많이 읽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휘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으세요. 입생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문장과 어휘 표현 수업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맞춤법과 또 올바른 문장, 또 좀 정돈된 문장을 쓸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미학적인 문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문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게임 스토리텔링 실습을 통해서 게임에 대해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소설 작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되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장르 소설 작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웹소설 시장에서의 어떤 산업적인 전략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편집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토리 컨텐츠 시장에 어떤 직군의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작의 경험이 있는 편집자의 능력도 다르고,
반대로 말하자면은 편집의 시야로 작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작가도 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 트랙 혹은 각색까지 포함해서 네 트랙 모두 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학생들에게도 다 너무 필요한 형태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컨텐츠 시장이 되게 유지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하나 딱 떼가지고 난 이것만 해야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유기로 연결돼서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다른 걸 할 때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들을 같이 배워보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시킬 겁니다. 다 시킬 거예요. 뭐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3학년 과정이지만 또 전공심화라고 해서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4학년이라고 또 부르죠. 전공심화 학생들. 거기로 가면 좀 더 심화된 장르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물론 당연히 1대1 크리틱도 하고요. 또 PD 과정, 좀 더 심화된 PD 과정, 또 인문학에 대한 과정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사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공부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공심화 과정, 1년 과정 통해서 학사학위도 딸 수 있다는 거. 4년제 학사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대학원까지 진학할 수 있다면은 대학원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희 전공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커리큘럼의 가장 큰 장점은 크리틱이랑 졸업 프로젝트 그렇죠.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자신도 정말 저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 교수님들 모두 크리틱 하실 때 정말 뼈를 갈아서 새벽 6시, 새벽 5시, 4시에 막 문자 올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저 뵀었는데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렇죠. 그거 다 답장하고 하면서 보잖아요. 그 수업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크리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총각의 그 시그니처 약간 커리큘럼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현업에 있는 작가님들이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좀 피드백을 줄까 이런 데서 고민하고 학생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좋은 작가 혹은 지속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거의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는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크리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문예 쪽 입시를 준비하다 온 학생들이 저희 크리틱이나 뭐 이런 졸업 프로젝트를 듣다 보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이 놀랐다는 사실을 놀랐는데 오히려 문예 쪽을 하지 않고 온 학생들이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왜 저희 안 혼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희한테 화 안 내세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긴 왜야? 우리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목표지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들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사실 순수 문화 또 순수 예술 쪽을 공부했을 때 지금 저는 사실 비슷한 거예요. 야만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작가는 좀 많이 뭐랄까 무너져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교육을 좀 하신 깨지고 부활해야 된다. 맞아요. 펜스처럼 이렇게 그렇죠. 부활. 대면의 그 구절처럼 애들을 많이 깨트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깨져본 사람이고 좀 종이 찢어본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사람을 좀 깎아내리고 오히려 잘한다 해야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합평 수업을 하더라도 장점 하나, 질문 2개 요 3가지 꼭 생각하기 단점 얘기하지 않고 왜냐면 질문을 생각하라고 하면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단점은 사실 자기 취향 아니면 다 단점이에요. 찾기 정말 쉬워요. 질문을 찾으려고 하면 남의 작품이라도 자세히 보게 되고 아 이건 좋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좀 더 빨리 체득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교수님들도 기본적으로 혼내는 크리틱, 혼내는 수업을 하는 경우 저는 우리 학교에서 못 봤어요. 예. 조금은 쫓아 아닙니다. 조금 찔리네요. 저는 약간 근데 우리 아주 학교에 약간 우리 전공에서 지옥에서 온 교수를 지옥에서 온 교수. 지옥에서 온 잔소리로. 저는 이제 혼낸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저는 크리틱 자체가 좀 진로랑 많이 관계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있어요. 아까도 좀 설명했던 것 중 하나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마추어로서 그냥 즐기는 글쓰기 혹은 고급 독자를 남는다면은 사실 이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자신들이 프로로서 글을 써가지고 먹고 살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글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짜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얕은 생각을 가지고 창작을 하겠다 하면은 그때 제가 뭐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작품마저 뭐라 하진 않아요.
또 작품과 지금 오히려 제가 더 친절하게 너는 이런 성향이니까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진로 상담과 함께 이제 작품의 성향과 작품 방향성을 좀 매겨주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야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길게 좀 지속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마음껏 쓰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거는 내 작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작품의 장점이 이거구나 듣고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는 시선도 많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격하고 비판받고 이렇게 막 작품 찢어버리고 다시 해봐 이런 형태의 소리를 들으면 어떤 형태로도 내고가 좀 강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보다는 협업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주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전략을 취해야 이 사람이 더 내 이야기를 잘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로서도 발전시키지만 창작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다른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좀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은 좀 꼭 다들 고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크리틱 수업이 뭐냐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전부 교수님과 1대1로 면담하는 수업이잖아요. 면담하고 자기 작품 상담하고 가끔은 인생 상담하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정 관리가 너무 안 돼서 교수님이 좀 일정 관리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정말 제가 시간표 써라고 일주일 계획표 써와라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1, 2학년 동안 크리틱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작품과 또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 1대1로 면담할 수 있고요. 또 3학년이 되면 우리가 졸업 프로젝트 수업을 하죠. 취업 창업을 위한 웹소설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1대1 면담을 계속 진행한다. 사실 이 수업은 사실 일주일에 하루 있지만 일주일 내내 있는 수업이에요. 거의 그렇죠. 계속 연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랑 지금 박사 교수님 그걸 맡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일단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확실히 좀 이게 좀 방향성에 대한 그 고민이 많구나. 그러니까 웹소설 전공에 왔지만 내가 웹소설을 좋아하지만 웹소설을 쓰는 것과 또 웹소설을 보는 것과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다른 문제라는 거를 그때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졸작 프로젝트를 하면은 더 심화해가지고 안에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졸작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하나의 컨텐츠의 어떤 방점을 찍겠다 하는 것들을 거의 한 학기,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1년 내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생각보다 신력이 많이 소모되죠. 굉장히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각오를 단단히 가지면서 와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힘을 내고서 성공하는 모습 보이는 아주 기특한 모습 보이는 네, 거죠. 맞아요. 저는 사실 저 스스로에게는 책임 없는 쾌락이다. 주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쾌락 맞나요? 우리가 읽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웹소설은 하나에 5,000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몇십 명의 것을 읽어야 하는데 5,000자를 또 1년 동안 30화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읽어야 할 분량도 많고 상담해야 될 학생들도 많아서 좀 힘에 부치는데 약간 책임 없는 쾌락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써면 괜찮아요. 그럼요. 마감 잘 지키면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그럼요. 여러분도 오시면은 저희와 함께 즐거운 졸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첨벙대 웹소설 창작 전공의 교육과정 좋다.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육과정만큼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비교육과정, 학점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재미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방학 중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네, 장르 지옥주 클래스입니다. 지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진짜 바꾸고 싶은데. 근데 지옥이란 단어를 넣으신 건 이분이십니다. 우리 전공의 태풍러. 난 천국처럼 하고 싶어. 지옥에서 온 잔소리로. 네. 근데 지옥주라고 하지만 사실 강사나 이게 교수들이 지옥이지. 왜냐면 방학 동안에 돈 안 받고 일하는 거라서. 여러분 그 지옥은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우리 지옥이에요. 네. 근데 학생들은 무료로 자기 시간 내서 내서 할 수 있는 거고 듣고 싶은 수업만 쏙쏙 골라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번 여름방 2023년 여름방학의 장르지옥주 클래스는 지금 시를 만드는 클래스, 또 판타지 던전 만들기, 또 각색 클래스, 또 문장 연출 로맨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관리. 교수님이 직접 일정 관리해 주시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십니다. 정확히 잔소리를 듣는 수업이죠.
그리고 저는 소박하게 독서 모임 하고 있고. 아, 네, 맞아요. 독서모임. 독서 모임이죠. 독서 모임 굉장히 반응 좋은 수업이죠. 사실 이게 비교과 과정이기도 하지만 작년 겨울에도 했었고 이제 다음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 정규 교육 과정 만들기 전에 베타 버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정규 교육 과정은 되게 15주, 16주 되는 굉장히 긴 커리큘럼을 또 우리 학교는 또 그거잖아요. 그 과목당, 한 수업당 3시간이기 때문에 엄청 수업이 좀 촘촘하고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규 과정을 다 다루기는 조금 짧지만 하지만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수업인 것 같다 하면은 저희가 좀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강사분을 섭외해서 이렇게 방학 동안에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저희 예산을 써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같은 거죠. 맞아요. 서비스 네.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겨울방학 때 첫 번째 장면 지옥 그렇죠. 축제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반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요. 예. 지금 한 클래스 이제 진행 중에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7월 말이면 또 다른 클래스들 할 거고. 근데 사실 재밌어요. 예. 이렇게 또 약간 저도 부담 없이 그렇죠, 만나게 그렇죠. 되고요. 학생도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학점이 없는 수업이니까 그렇죠. 조금 부담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하고 피드백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교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인기 비교과 과목이 있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거죠? 제가 이제 이 학교 와가지고 정말 뼈를 갈아서 맞아요. 지금 이게 2년째 하고 있는 이게 캠프 또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이제 판타지 무역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1박 2일로 진행을 해서 판타지와 무역을 실제로 작가님들과 함께 조 활동으로 짜서 만들어보는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밀하게 판타지와 무협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게 하는 캠프인데 요 캠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 웹소설 전공만이 아니라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모든 전공 학생이 다 모여가지고 다른 전공 학생들의 시각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시각으로 내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활동들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1학기 때는 판타지 무역을 썼고 2학기 때는 로맨스, 록판 캠프를 썼고 올해 지금 1학기 아직 시작 안 했는데 8월 달에 미스터리 추리 캠프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사건 현장을 재현해놓고 거기서 네. 단서를 찾는 그런 수업도 있다고 그런 거 하니까. 너무 좋아해서 저는 솔직히 학생인 척하고 참여하고 싶나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들 지금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참가 오셔도 좀 되세요. 그렇죠. 참가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인기 많은 캠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런 캠프 다 무료거든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학교에서 예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과목들을 학교 예산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 학교가 청강들이 하는 곳이 이런 컨텐츠가 왜 강점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학생들을 그렇죠. 우선해 두고 있는지가 그 부분에서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우선해 두지만 여기가 지옥이라면 저는 정말 나태한 자들이 나태한 자들을 처음에서 저는 나태지역 아닙니까? 나태지옥이죠. 나태지옥. 저는 놀고 먹는 비교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TRPG 데이라고 하는 비교과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교육은 말 그대로 TRPG를 주구장창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TRPG하고 게임 하다 보면 피자 시켜주고 치킨 그렇죠. 시켜주고 너무 이거 좋아. 먹고 다시 TRPG하고. 근데 저는 정말 TRPG의 경험이 테이블 롤플레잉의 보드게임의 경험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것, 캐릭터들을 움직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릭터가 되어보는 것, 캐릭터를 연기해보는 것도 저는 작가에게 되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RPG 데이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TRPG에 관심은 있는데 교수님 저 TRPG 초심자여서 못하겠어요 이런 학생들도 너무 많아요. TRPG 관심은 있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그냥 오셔서 이름만 적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의외로 반응 좋아서 내년에 좀 더 키워봐야죠. 저도 뉴비, TRPG 뉴비인데 TRPG 데이를 통해서 TRPG 맞아요. 빠졌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너무 즐겁게 즐겼어요. 그리고 또 뭐 비교과도 그렇고 조금 더 여담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산학협력과 현장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학 동안에 실제 우리 관련된 업체로 현장 실습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달 또는 2달 동안
나가서 이제 경험해보고 당연히 무료가 아닙니다. 음. 예, 당연히 무료가 아니고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교수들이 만들고 또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정말 뭐. 그 교과과정, 일반 교과과정 외에도 학생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가 뭔가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게 정말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혹시 청광대 와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청광대라는 브랜드 자체가 콘텐츠 시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랑 미팅하거나 플랫폼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도 청광대라고 하면은 일단은 되게 호의적이세요. 네, 그리고 맞아요. 계속 이제 학생 작품도 달라고 하시고 같이 뭘 해보자고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들을 산학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왔을 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업체 가면 애초에 졸업생이 있어요. 그렇죠. 업체 가면 졸업생이 있고 졸업생 작가랑 이미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가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역시 저희의 예쁜 왼수들 저희 사랑스러운 왼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왼수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이가 전형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은 한 학기 동안 단편소설 하나를 완성하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 왼수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한 주에 단편 하나씩 써오는 겁니다. 한 주에 단편 하나씩 써오고 교수님 저 이거 다 써왔어요. 이거 기말고사를 제출할게요 했는데 장편소설 하나 써왔더라고요. 미라 학생이랑 이성민 학생. 그래서 그 학생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내가 어쩌면 좋을까. 교수도 사람이야. 교수도 이거 다 읽어야 돼. 근데 또 재밌어요. 또 재밌어가지고 재밌어. 왼수인데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재밌으면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두 학생과 지금 결국에는 데뷔를 너무 해서 잘 그렇죠. 한 학생은 이성민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드라마 각본을 작업하고 있고 정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 지금 현재 또 휴학한 상태로 들어가고 다들 너무 예쁜 왼수들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영범 학생, 우리 1기 졸업생 중 한 명이죠. 사실 1기는 태어나자마자 들어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교수 입장에서도 부채감이 좀 있고 더 잘해줬어야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영범 학생은 글도 물론 잘 쓰지만 글에 담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건강해서 저는 좀 작가가 되었으면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재주가 많은 죄로 취업을 너무 잘해버리는 거죠. 예, 이미 안전과학에서 인턴십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운크리에이티브 같은 만화 업체, 웹툰 업체에서도 일을 하고 또 지금은 또 웹툰 관련한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다시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취업도 물론 잘하고 재주도 많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지만 언젠가는 글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예쁜 영상 왼수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던 이제 이봉선 학생인데 저희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이봉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학도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상태로 이제 입학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이제 막 아주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진짜 그 누구보다 아주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원래 등단도 하셨고 이제 소설 이렇게 쓰시던 작가님이신데 이제 좀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웹소설을 배워보겠다 해가지고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웹소설을 쓰시겠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보다는 장르 문학 쪽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 충격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웹소설만 하는 줄 알고 이 교수가 날 나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조금 맹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해하시면서 이제 메일을 장편의 메일을 주셨는데 오해시다. 우리 학교는 웹소설만 하는 곳이 아니다. 웹소설로 하는 것과 또 장르문화 풀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장이 단단하시고 되게 좀 역사적인 부분을 좋아하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이걸 팩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이제 다시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진짜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장편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보문고에 공모전 내셔가지고 상을 받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금을 우리 학생회 그 스쿨 학생에다가 기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모험적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멋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학교에 들어올 때 뭔가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뭔가 좀 내가 해도 될까? 이런 의심이 드신다면은 괜찮습니다. 그 어떤 저항감도 없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 여기는 다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이봉선 선생님의 사례를 보면서 그 누구도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 수업을 한 적 없고 그 크리티크 작품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셔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보통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아무리 유연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그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방법, 뭐 그리고 열려 있는 마음 너무 완벽한 작가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반이 탄탄하시고 이미 등단을 하신 분이 또 다른 도전을 계속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았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전공, 저희 학과에 오는 학생들의 재미난 점인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미 데뷔를 했거나 맞아요. 이미 계약을 해서 연재를 진행 중인 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와서 내가 여기를 좀 더 먼저 왔었으면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저는 좀 많이 또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좀 아직까지 괜찮게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대 중반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이 꽤 돼요. 꽤 그래서 4년제 대학이나 다른 대학들을 약간 졸업하고 혹은 이제 거기서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고 와가지고 새롭게 배우겠다 하는 친구들이 꽤 돼서 만약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여기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그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그렇죠. 거 네. 재미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